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의 LLM 세미나 발표를 맡은 서혜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Tempo Prompt-Based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for Time Series Forecasting 이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파트로는 타임 시리즈 LLM 연구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Tempo Prompt-Based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for Time Series Forecasting 논문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들과 진행한 실험들, 그리고 결론까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시계열에서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대 언어 모델로부터 일반화된 능력을 얻어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려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어떻게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Without Adaptation 방법이고, 두 번째는 Adapt to LLM 방법, 세 번째는 Adapt LLM 방법입니다. 먼저 Without Adaptation 방법은요, 거대 언어 모델이 시계열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음을 가정합니다. 따라서 거대 언어 모델이 시계열 도메인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최소화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론에서는 주로 시계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프롬프트를 작성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의 예시로는 프롬프트 캐스트와 타임 LLM 방법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댑트 LLM 방법론인데요. 이 방법론은 거대 언어 모델이 시계열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론의 중요한 질문은 어댑테이션 레이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을 어떻게 파인 튜닝 할 것인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이 중심 모델로 자리하고 앞뒤로 시계열 데이터와 거대 언어 모델을 연결해주는 어댑테이션 레이어가 존재하게 됩니다. 거대 언어 모델의 일부만 학습하고 시계열 문제마다 아웃풋 레이어를 다르게 두어 다양한 문제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계열 분해를 바탕으로 한 패칭을 사용한 방법론은 오늘 제가 소개할 논문인 템포라는 방법론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Adapt to LLM 방법론인데요. 이는 거대 언어 모델이 텍스트로 변환된 시계열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거대 언어 모델이 시계열 도메인을 이해할 수 있지만 텍스트로 변환되었을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방법론의 중요한 질문은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텍스트로 잘 변환할 수 있을까가 됩니다. 따라서 어댑트 LLM 방법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거대 언어 모델을 전혀 학습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어댑 LLM 방법은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데 어댑 투 LLM 방법은 프리징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 시리즈 LLM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롬프트 튜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롬프트 튜닝이란 모델을 이용해 적절한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랜덤하게 초기화된 프롬프트를 모델에 넣고 가중치 업데이트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을 뜻하는데요. 프롬프트 형태에 따른 학습 방법으로는 하드 프롬프트와 소프트 프롬프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드 프롬프트는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로 자연어 형태의 이선적인 값입니다. 하지만 언어 모델은 이산적인 값이 아닌 연속적인 값으로 학습되기 때문에 하드 프롬프트는 최적화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소프트 프롬프트는 인풋 앞에 튜닝이 가능한 임베딩 조각이 붙게 되는데요. 임베딩 조각은 실수로 이루어진 연속적인 값으로 학습되기 때문에 하드 프롬프트에 비해서 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시계열 데이터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계열 데이터에는 주로 추세, 트렌드라는 구성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뜻하는 컴포넌트이고요. 계절성은 주, 월, 분기, 반기, 단위 등 특정 시간의 주기로 나타내는 패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불규칙 요소는 설명될 수 없는 요인 또는 돌발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뜻하고요. 예측 불가능한 임의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이 외에도 시계열에는 다양한 구성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할 논문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논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템포, Prompt Based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for Time Series Forecasting입니다. 여기서 템포가 무엇이냐? 템포는 타임 시리즈 프롬프트 풀의 약자입니다. 템포는 타임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위한 해석 가능한 프롬프트 튜닝 기반 제너레이티브 트랜스포머 모델로 이 논문의 메인 컨셉은 시계열 디컴포지션 베이스드 프롬프트 튜닝입니다. 시리즈 디컴포지션과 프롬프트 셀렉션 스트래지에 초점을 맞추어 시계열을 위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7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과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을 통해 인 도메인과 크로스 도메인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 논문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GPT 유형의 아키텍처가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기존 연구들은 시계열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시계열 데이터의 고유한 동적 속성을 포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GPT 아키텍처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결합한 템포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 논문의 기여도로는 첫 번째로 시계열 데이터 표현 학습을 위한 새로운 해석 가능한 프롬프트 기반 생성형 트랜스포머 템포를 제안했다는 점과 두 번째로 트렌드와 계절성과 잔차 정보를 활용한 시계열 데이터의 적응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멀티모달 데이터셋을 포함한 여러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템포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는 점을 기여도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이 논문에서 제안한 아키텍처는 GPT 기반의 생성 모델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첫 번째로는 시계열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 트렌드, 계절성 잔차를 분해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프트 프롬프트 기법으로 시계열 데이터의 적응성을 올린다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타임 시리즈 인풋 리프레젠테이션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타임 시리즈 인풋을 STL 분해를 통해서 트렌드, 시즈널, 리지듀얼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각 시계열 데이터의 인스턴스마다 고정된 윈도우 크기로 분해해서 보다 세밀한 영역의 특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분해한 시계열 구성 요소의 각 샘플에 대해서 인스턴스별로 노멀라이제이션 수행을 통해서 분포를 일관되게 한 후에 리버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원래 값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구성 요소의 분포 변화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다른 도메인에서 학습된 지식을 새로운 도메인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리버스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각 입력 데이터의 분포적 특성을 기반으로 정규화된 출력을 원래 분포로 복원하는 작업으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당 샘플의 평균과 분산을 기반으로 정규화된 출력을 스케일과 시프트를 조정하는 러너블 파라미터를 통해서 원래 분포로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패칭 과정인데요. i번째 정규화된 컴포넌트에 대해서 패치를 얻게 됩니다. 이 패치를 얻는 방식으로는 전체 시계열 데이터에서 첫 번째 패치의 시작점 이후 각 패치를 S만큼 이동시키면서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 부분의 패치를 고려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치와 템포럴 인코딩을 결합하여 인접한 타임 스텝스를 토큰으로 묶어서 로컬 세맨틱스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이후 해당 시계열 패치 토큰들을 인베딩 레이어에 결합하여 리프레젠테이션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롬프트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템포에서 제안한 방법론에서는 고유한 키 밸류상으로 저장된 쉐어드 프롬프트 풀이 도입되었습니다. 각 시계열 인스턴스 입력 시 프롬프트 풀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롬프트를 선택해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는 과거의 유사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입력되는 쿼리는 시계열 데이터의 특정 구간에 해당되는 패치가 되고, 키는 프롬프트 풀에 저장된 트렌드, 계절성, 잔차 각각에 대한 고유한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밸류는 각 키와 연결된 프롬프트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소프트 프롬프트의 일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스코어 매칭 펑션을 통해 입력된 쿼리와 키의 유사도를 계산해 적합한 프롬프트를 설정하게 되고, 스코어 산출 후에 탑 K 프롬프트와 쿼리를 컨캣하여 최종 인풋 인베딩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어서 프롬프트 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롬프트 풀은 다양한 상황에 맞는 프롬프트를 미리 학습해두는 방식으로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에 맞는 적절한 프롬프트를 이 프롬프트 풀에서 선택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계열 패턴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고,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모든 프롬프트를 다시 학습할 필요 없이 이 프롬프트 풀에서 적절한 프롬프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예측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제로샷 학습에서도 유용하며 모델이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프롬프트를 선택한 이후에는 프롬프트 튜닝을 통해 특정 도메인이나 시나리오에 맞춘 모델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 이어서 이 제시한 메소드에 대해 키와 밸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키는 앞서 말한 것처럼 프롬프트 풀에 저장된 트렌드, 계절성, 잔차 각각에 대한 고유한 벡터입니다. 밸류는 프롬프트 풀 내에 학습 가능한 벡터로, 이 프롬프트는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조정하여 모델에 의해 최적화되는 파라미터의 집합입니다.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이 벡터를 조정하여 특정 작업이나 데이터에 더 적합한 프롬프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 프롬프트는 특정 작업이나 데이터에 맞는 최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는 인풋 토큰 인베딩 앞에 튜닝이 가능한 인베딩 조각 역할을 함으로써 최종 이 둘을 컨캣하여 인풋 인베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템포는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디코더 기반 구조를 사용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했는데요. 트렌드, 시즈널, 리지듀얼로 분해된 성분들에 대해 학습된 프롬프트를 추가하여 GPT의 생성 능력을 활용해 예측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GPT 블록 내부에서는 학습 중에 feed forward 레이어를 freeze하는 전략을 채택하였고요. 포지션 인베딩 레이어와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의 그레디언트를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GPT에는 로라라는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시계열 분포의 변화를 적응하는 데 필요한 파라미터 수를 줄였습니다. 로라는 pre-trained weight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pre-trained weight는 freeze하고 새로 추가한 로라 모듈만을 학습시켜서 나중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파라미터 efficient 튜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웃풋으로는 최종적으로 각 성분의 예측 결과를 결합하여 전체 시계열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시계열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 가능한 Generalized Addictive 모델을 구축하여 트렌드, 시즈널, 리지듀얼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잼 모델이라 하는 것은 해석하기 쉽게 여러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대한 어떤 기여를 가지고 있는지를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한 후에 이들 기여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최종 예측 값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후 1차 민감도 지수 또는 샤프 밸류를 계산하여 각 트렌드, 시즈널, 리지듀얼 구성 요소의 민감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방법론이 어떤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셋으로는 ETTH1, ETTH2, ETTM1, ETTM2, Electricity와 같은 전기 데이터, 그리고 교통 데이터, 기후 데이터, G델트와 같은 뉴스 데이터, 그리고 새롭게 제안한 금융 데이터셋과 같이 다양한 도메인을 포함하였고요. 데이터 샘플링 주기는 분, 시간, 일, 분기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제로샷 롱텀 포캐스팅과 숏텀 포캐스팅 with contextual information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전자에 대해서는 mean square 에러와 mean average 에러를 사용하였고, 후자에 대해서는 symmetric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SMAPE를 평가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적인 임플레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우선 제로샷 평가 방식에서는 훈련된 모델을 다양한 데이터에서 학습한 후에 학습 중에 보지 못한 타겟 데이터셋에 대해서 예측하는 매니튜드1 제로샷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ETTM1과 ETTM2 등 여러 데이터셋에서 모델을 훈련한 후에 기후 데이터셋에서 성능을 평가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템포 모델은 GPT-2를 기반으로 구축하여서 장기 및 단기 예측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사전 훈련된 LLM 기반 버트와 GPT 모델, 그리고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인 패치 TST, 그리고 선형 모델인 D-Linear, 그리고 2D 변형 모델인 타임스넷 등을 사용해서 비교 평가하였습니다. 롱텀 포캐스팅 리절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템포는 기존 모델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예측 길이에서 다른 모델들을 능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소타 모델인 패치 TST와 비교한 결과 웨더 데이터셋에서는 MA 기준 약 6.5%의 성능이 향상되었고, ETTM1 데이터셋에서는 약 19.1%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LLM을 프롬프트 모듈과 통합하고 시리즈 디컴포지션을 구현하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로샷 포캐스팅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실험을 통해 템포는 제로샷 세팅으로 설정하였고,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은 풀샷 세팅으로 설정하여 템포의 제로샷 예측 성능을 나타냈는데요. 템포 모델이 ETTH1 및 ETTH2와 같은 일부 데이터셋에서는 기존의 풀샷 세팅인 최신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강력한 일반화 가능성을 보여주며 언신 도메인에 대해서도 템포가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기초적인 시계열 예측 모델로서의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했는데요. 이는 훈련 데이터의 5%만 사용하여 예측 레이어를 미세 조정하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도메인에서도 템포 모델이 기존 모델 대비 우수한 성능을 기록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날씨 데이터셋에서는 기존 최상위 모델인 GPT-2보다 평균 MSE가 7.3%, MAE가 4.6%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템포 모델의 뛰어난 일반화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Short-term Forecasting with Contextual Information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ontextual Information을 위해 텍스트 인베딩을 활용해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소프트 프롬프트를 구성하였고요. 인풋 인베딩 시작 부분에 이를 연결하였습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험 결과는 이비타 데이터셋에서 CC 섹터에서는 템포가 32.27%, 33.48%의 SMAP로 다른 모델보다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CD, 인더스트리얼 섹터에서는 패치 TST와 리포멀 모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GDLT 데이터셋에서는 템포가 이벤트 11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이벤트 19에서는 T5 모델이 더 나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성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프롬프트 컴포넌트가 없는 경우 모든 데이터셋에서 민 스퀘어 에러와 민 에버리지 에러 값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컴포즈 컴포넌트가 없는 경우에도 성능 저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예측 정확도와 예측 능력에서 프롬프트와 디컴포즈 컴포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예측을 잘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샤프 값을 통해서 이를 확인을 했는데요. 샤프 값을 통해 계절성 요소가 모델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샤프라는 것은 각 특징이 모델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예측 길이가 길어질수록 모델의 정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고 STL 분해를 통해서 각 요소의 기여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빨강색은 트렌드를 뜻하는 구성 요소고요. 이 주황색은 시즈널리티라는 구성 요소를 뜻하고 이 빨강색은 리지듀얼 구성 요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풀이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에 맞는 맞춤형 프롬프트를 잘 제공할 수 있음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 특정 프롬프트가 얼마나 자주 선택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패턴 전반에 걸쳐서 지식을 통합한다는 목표에 따라 Decomposition Based Prompt Tuning을 통해 다양한 전체 인스턴스에 대해 Representation Similarity를 작실별하고 활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논문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논문은 프롬프트와 시즈널 트렌드 디컴포지션의 새로운 통합을 사전학습된 트랜스포머 기반 백본에 통합하여 모델이 다양한 시간적 의미 요소로부터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프트 프롬프트 기반 제너레이티브 트랜스포머인 트랜포는 제로샷 시계열 예측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실험을 통해 시계열 예측에서 맥락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템포의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었고 정확성 및 일반화 가능성에서도 우수함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저의 커멘트와 리서치 퀘스천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면 시계열 데이터를 트렌드, 계절성, 잔차 유의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학예 LLM 세미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